자, 우리는 태썸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 심화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어떤 상자에 7을 넣으면 12가 나오고 13을 넣으면 24가 나옵니다. 24를 넣으면 46이 나오네요. 19와 36을 넣었을 때 각각 어떤 숫자가 나오지? 그 수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수의 규칙을 찾으실 때는 넣은 수와 그 다음에 나온 수 표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보기가 편하고 규칙을 찾기가 쉬울 겁니다. 7을 넣으면 12가 나오고 13을 넣으면 24가 나오고 46을 넣으면 아니네요. 24를 넣으면 46이 나온대요. 자, 이거 넣는 수가요, 얘들아 1, 2, 3, 4 이렇게 규칙적으로 넣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옆으로 얼마씩 커졌지 이렇게 규칙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은 수와 나온 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개 중에서, 네 개 연산 중에서 수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더하기와 곱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더하기와 곱하기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더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5를 더했고 여기는 11을 더했고 더하기 일단 규칙이 없어 보이죠? 그죠? 여기는 얼마예요? 18을 더했나요? 더하기 어떤 규칙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이제 우린 더하기를 살짝 이렇게 지워서 파란색 선도 다 지워져 버렸어. 자, 그럼 여기에서 곱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곱하기가 딱 나누어 떨어지진 않는데 대충 곱하기 이쯤 되면 7이 14가 될 거니까 그럼 그 근처에서 한 2가 적죠? 그러면 13에서 2를 곱하시면 26. 근데 26보다 지금 2가 작죠? 24에서 곱하기 2를 하시면 48. 그런데 걔보다 또 2가 작죠? 그러면 우리는 넣은 수에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기 2를 해주면 나온 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9와 36을 각각 넣었을 때 어떤 수가 되는지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19 곱하기 2 빼기 2 해서 나온 수, 그 다음 36 곱하기 2 빼기 2 해서 나온 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수와 여기 나온 수를 각각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 번 더 스스로 풀어보세요.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시각에 대한 문제네요. 11월 어느 날 서울이 오전 9시 30분일 때 두바이가 오전 4시 30분이래요. 자, 서울에 사는 소희가 11월 29일 오전 2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두바이에 있는 언니와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끝냈을 때 두바이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시각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이 오전 9시 30분이라면 그때 두바이는 오전 4시 30분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의 시각에서요. 빼기 5시간을 하면 두바이의 시각이 나오네요. 그죠? 자, 서울이 시간이 빠르더라. 그죠? 5시간 더 빠르네요.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소희가 언제 통화를 했냐면 서울에서요. 오전 11월 29일 오전 2시 45분부터 1시간 했으니까 오전 3시 45분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바이에 있는 사람은 몇 시 몇 분이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전 2시 45분부터 5시간을 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서 일단 2시간만 먼저 빼보면 자, 2시간만 먼저 빼면 언제가 되냐면 0시 오전 0시 그러니까 새벽 12시 말하는 거예요. 오전 0시 45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3시간을 더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시에서 3시간을 또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11시 45분, 그 다음에 10시 45분, 9시 45분. 그래서 빼면 오전 9시, 오후죠? 왜 이러니? 오후, 그 전날 오후 9시 45분이 됐을 거예요. 자, 이게 날짜가 하루가 앞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통화를 해서 여기 있는 시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하루 전날 오후 9시 45분에 통화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하루 전이니까 11월 28일이 됐겠죠? 그런데 통화를 1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통화를 끝냈을 때 두바이가 물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 뒤인 오후 10시 45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월 28일 오후 10시 45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계산을 해보세요. 자, 민선이가 3번 문제, 민선이가 출발한 지 8분 후에 오빠가 민선이를 만나기 위해서 뒤따라갔대요. 여기에 민선이가 먼저 출발해서 띠로리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쯤. 근데 오빠는 뒤늦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예요. 자, 민선이는 몇 분 먼저 가 있었냐면 8분 먼저 이만큼 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출발했을 때 민선이 여기서부터 다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선이는 일정한 빠르기로 1분에 50m씩 걷는 빠르기로 가고 오빠는 1분에 90m씩 가는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자, 민선이보다 오빠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오빠는 민선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빠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민선이를 만날 수 있나요? 오빠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 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빠가 간 시간. 오빠가 간 지 1분, 2분, 3분 이렇게 되었을 때를 차례대로 생각해 보시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빠가 민선이를 만났을 때의 시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리 일단 해볼게요. 자, 민선이가 간 거리, 오빠가 간 거리. 왜 거리를 정리하냐면요, 얘들아.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있어. 자, 민선이가 여기에 자, 이쯤 앞에서 이렇게 막 가고 있었죠. 근데 오빠는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민선이가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만났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 만났다는 개념은 어디가 같냐면 민선이가 총 온 거리와 오빠가 총 온 거리, 위치가 같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같은 것은 민선이와 오빠가 만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정리해 볼게요. 오빠는 일단 1분에 90씩 가고 있으니까 오빠가 1분 갔으면 90m 갔겠죠. 2분을 갔으면 180 갔겠죠. 3분을 갔으면 270 갔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민선이가 간 거리는 1분에 50씩 가고 있지만 민선이는 처음부터 오빠보다 8분 거리만큼은 앞에 있었어요. 그럼 민선이가 8분 동안 가는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주셔야겠죠? 민선이 1분에 50씩 가니까 50 곱하기 8분 해서 58, 40에서 400m는 앞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선이가 간 거리는 처음에 400이 있고 그 다음에 1분 더 갔으니까 50 갔겠죠? 자, 2분이 지나면 처음에 400 앞서 있었던 거에다가 민선이가 2분 갔으니까 50m씩, 1분에 50m씩 2분 갔으니까 100m 이렇게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3분을 갔을 때도 400은 원래 앞에 있었고 민선이가 1분에 50m씩 3분 앞서서 간 거리 150이 됐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가 같아지는 건 몇 분 후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민선이가 간 거리는 우리가 몇 분 갔을 때 만나는지 모르니까 네모분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00 더하기 50 곱하기 네모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빠가 건 거리는 90 곱하기 네모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400 더하기 50 곱하기 네모분, 오빠가 간 거리는 90 곱하기 네모분, 이게 같아지는 건 언제니? 그러면 400에다가 민선이가 네모분 후에 간 거리 이걸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시면 90 곱하기 네모에서 빼기 50 곱하기 네모를 해주시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이쪽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는 네모가 90개 있어요. 얘는 네모가 50개 있어요. 빼줬으니까 네모가 몇 개 있겠어요? 40개 있겠죠? 다시요. 90 곱하기 네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모를 90번 더 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50 곱하기 네모라는 건 의미를 해석해 보시면 네모를 50번 더 할게요 라는 거예요. 이걸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를 40번만 더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럼 400이 40 곱하기 네모니까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10분이 될 겁니다. 즉 10분 후에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계산을 하고 나서 내가 구한 게 맞나? 헷갈리면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10을 넣어서 계산을 해 볼게요. 이게 얼마죠? 500m. 500m에 400m 더하면 900m 이렇게 될 거고 밑에도 90 곱하기 100이니까 900m. 900m 거리에서 둘은 만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0분 후에 만나요. 이렇게 체크해 보고 여러분들 빈 종이 꺼내서 다시 이 문제가 정확히 이해됐는지 깨끗한 종이 위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깨끗한 종이 위에서 풀었는데 풀리면 제대로 이해한 거고 중간에 다시 막힌다면 이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다시 풀어보세요.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조각 66개를 사용해서 만든 모양의 둘레는 또 둘레를 물었어요.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배열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정사각형 조각이 늘어나고 있죠? 정사각형 조각수를 숫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하나, 여기는 몇 개죠? 2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3, 여기는 총 3개가 늘었네요. 그래서 6, 여기는 총 4개가 늘었죠? 그래서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하나에서 여기 하나 이렇게 늘었죠? 얘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늘었죠? 얘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늘었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2였을 거고 얘는 1 더하기 2에서 다시 3을 더한 걸 거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배열 순서가 네모 번째가 되면 여기 있는 조각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쭉 더해서 네모까지 더했을 겁니다. 이렇게 더한 조각수가 66개가 되고 싶대요. 자, 어디까지 더하면 66이냐?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더한 건 여러분들 좀 많이 쓰는 거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1부터 10까지를 쭉 더하고 싶다. 그러면 1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것보다 규칙을 찾아서 1이랑 10을 더하면 11이 되죠? 근데 하나 더 커지고 하나 작아진 2와 19를 더해도 11이 됩니다. 3과 8을 더해도 11이 되겠죠? 그러면 4와 7을 더해도 11이 될 거고 5와 6을 더해도 11이 될 거고 11이 총 5개가 있으니까 5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11만 더 더하면 66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다 더하기 11까지만 해주면 66이 되구나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냐? 11번째 11번째 순서에서 조각수가 66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구하라고 한 건 둘레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또 둘레를 이걸 또 11개를 다 그려가지고 계단 모양으로 그려서 둘레를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얘는 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일로 당기면 여기에 2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길이를 일로 당기면 여기도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더하면 이 길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길이를 더해도 요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3칸 길이에다가 여기도 3칸 길이. 근데 여기도 몇 칸 길이냐면 여기까지가 3칸 길이에요. 근데 여기도 3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사각형 둘레 구하시면 돼요. 계단 모양으로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어도 우리는 정사각형 둘레를 구하면 될 거다. 그러면 넘어와서요. 11번째에 있는 도형의 둘레는 6cm짜리가 11개가 있는 아이의 둘레니까 이까지가 한 변 길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변이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46쪽에 보시면 스텝 4의 단원 조각 문제에도 심화 문제가 3개가 더 있어서요. 이 녀석 마저 풀이할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조각을 그림과 같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조각을 15개를 이어붙인 도형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이렇게 세고 있죠? 자, 지금 정사각형 수가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커진다. 그죠? 그때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둘레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4cm가 4개니까 4, 4, 16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번에는 하나, 둘, 셋, 4개. 이까지는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랑 누가 늘었냐면 얘랑 얘가 늘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8cm가 더 늘었겠죠. 16에서 8cm가 늘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 2개 있는 요렇게 있는 게 지금 앞에 2개짜리, 사각형 2개짜리의 둘레죠. 여기에서 3개가 되면 요 녀석이 늘어요. 그죠? 그러면 16에 더하기 8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8이 2번 더해지니까 16에다가 더하기 8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4개짜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4개가 있다면 3개짜리에서 4개가 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둘레가 요만큼 가지고 오시면 3개짜리 둘레거든요. 여기서 얘랑 얘가 늘었어요. 지금 계속 2개씩 늘고 있으니까 변이. 그럼 8cm씩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16 더하기 8 더하기 8까지가 3개짜리였고 4개짜리 정사각형 4개짜리가 붙었을 땐 8cm가 또 커졌을 거예요. 그러면 16 더하기 8 곱하기 3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규칙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 15개가 있으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16에다가 더하기 8이 몇 번 더해질 거냐면 이게 지금 하나 작죠? 얘가 4일 때 얘가 3개가 더해지니까 얘는 15개라서 14번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계산을 해볼까요? 4, 8, 32, 8, 1은 8 하시면 112, 거기다가 16을 더해주니까 우리는 128cm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얘들아, 규칙 찾기는 선생님처럼 꼭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방법대로 계산을 했는데 규칙이 찾아지면 그 규칙에 맞춰서 15번째든 아니면 18번째든 21번째든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끄고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정리를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된다 하시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규칙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규칙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 수가 처음으로 250보다 큰 수가 놓이는 것은 몇째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 250이 나오는 게 몇째니가 아니라 250보다 큰 수가 놓이는 건 몇 번째일까? 250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250보다 큰 거가 뭐 딱 올 건데 우리가 대충 그 250 전후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규칙을 한번 일단 찾아봅시다.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수의 배열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죠. 지금 그러면 1에서 9, 2일 때 15, 3일 때 21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순서에서 수로 내려올 때 더하기 8 안 되죠. 자, 더하기 8 일단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1에서 9가 됐으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거 아니더라. 그럼 곱하기 9인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적용해보니까 이거 또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지? 얘가 커지는데 얼마만큼씩 커지는지를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위에 거는 1씩 커지잖아요. 그런데 밑에 거는 지금 6씩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6씩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커지는 속도가 6배 빠르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6을 한번 생각해 보자. 곱하기 6. 자, 1에서 곱하기 6을 하시면 6일 건데 9가 나왔네? 3이 크잖아. 2에서 곱하기 6을 하면 2, 6, 10인데 15가 됐네? 그럼 3이 더 크잖아. 곱하기 6을 해서 더하기 3까지 처리해 주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 규칙 같은 경우는 뭐 곱하기 3, 뭐 곱하기 5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산을 2번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규칙을 찾는 게 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죠. 3이 곱하기 6 하면 3, 6, 18. 그런데 3이 크면 21이 되네. 우리 한 3개까지 확인해 보면 이 규칙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몇째인지 모르는데 이 몇째에 있는 이 수에서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더하기 3을 처리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250보다 큰 수가 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250 근처에 있는 수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 더하기 3은 숫자가 작으니까요. 곱했을 때 대충 250 근처에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250 나누기 6 해주시면 될 거예요. 6, 4, 24고 10이니까 6, 1은 6. 대충 41, 42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41 곱하기 6을 하시면 246. 그런데 거기다 3까지 처리해 주시면 249. 250이 안 넘네. 그럼 42 곱하기 6. 그럼 6이 10이니까 252. 그 다음에 더하기 3까지 처리해 주시면 255. 255가 처음으로 250이 넘는 수가 되는 거네. 그럼 이게 몇째 수죠, 지금? 42번째 수가 되겠죠? 그래서 42째, 42번째 이렇게 해서 답을 4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 목이 왜 갈라지지? 잠깐 마셨는데 목이 괜찮은가 모르겠네. 12번 볼게요. 7분의 14리터의 물이 나오는 가수도와 4분의 12리터씩 나오는 물이 나오는 나수도를 동시에 틀어서 물통에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수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나수도에서도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수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7분의 14리터씩 쏟아진대요. 우리는 7분의 14리터는 단위 분당 몇 리터 나오는지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얘는 1분당 2리터씩 쏟아지겠죠? 자, 나수도는 4분의 12리터가 쏟아진다 했으니까
1분당 몇 리터 쏟아지니 이렇게 계산을 해놔야 얘들아 나중에 뭐 3분, 5분, 7분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당 4, 30이니까 3리터씩 쏟아지네요. 그죠? 그럼 물이 콸콸콸 이렇게 받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적당한 시간 분수가 지나면 가에서도 1분, 2분, 3분 이렇게 지나면 가에서도 물이 받아질 거고 나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물이 바뀔 거다. 자, 가는 2리터씩 바뀌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자, 나는 3리터씩 나오니까 3, 6, 9, 1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가 네모분이 지나면 여기는 네모 곱하기 2씩 나올 거고 여기는 네모 곱하기 3씩 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까지는 이해하셨어요? 자, 가수도에서 물을 32리터. 아, 여기가 지금 32리터를 받았다면 이 말이에요. 받았다면 물통에 받은 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물통에 받은 물의 양은 얘들아 가랑 나를 합친 거거든요. 그럼 일단 나를 계산해가지고 와야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32리터라는 건 몇 분 지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16분이 지났을 때를 말하는 거더라. 그러면 나수도는 16분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8리터가 받아지게 될 거고 48리터를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물통에 전체 받은 물의 양이니까 가에서 받은 물의 양과 나에서 받은 물의 양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니까 80리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80리터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안 보고 깨끗한 종이에서 한번 풀어보세요.